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드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납니다. 뉴욕 증시 특히 강합니다. 역시 전 세계 증시의 대장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미 올해 저점 대비해서 상당폭 올라왔죠. 2배까지는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면은 올해 저점보다 2배나 오르는 그런 초강세. 국내 코스닥 시장, 나스닥 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강합니다. 이런 모습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기뻐하고 있을 모습들. 왜냐하면 수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자, 지수 흐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자, 시장 상황 지금 900선을 만약에 넘어간다면 2018년도 1월에 있었던 흐름을 넘어서는 건데, 우선은 좀 저항으로 보여지긴 해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만 볼 것도 아니고 해외 증시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2018년도 1월의 흐름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때 저항이니까 이 저항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볼 건 아니죠. 그러면 영영 답을 얻진 못해요. 저항은 영영 그러면 안 뚫리느냐?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항이니까 피해야 되겠죠. 저항이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은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저항권에서 저항을 돌파하고 나갈 때 에너지는 가장 강해요. 그때 수익이 제일 잘 난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분위기가 어떠느냐, 그 2018년도 분위기하고 견주어서 현재의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야지 되고, 첫 번째 조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야 된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으려면 여러가지 테마, 그리고 뭔가 이슈거리가 될 만한, 예를 들면은 어쩔 때는 그게 정치 테마일 수도 있을 거고, 어쩔 때는 지금과 같이 바이오와 관련되어져 있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5G 중심의 IT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보다 어떻게 보면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 코스닥 시장에 약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이 측면에서도 2018년보다는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해외 증시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아마도 시장은 2018년도에 이 900선을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소 좀 그런 건 있지요. 조심해야지 될 부분?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해외 증시 동향까지도 보면 나스닥 시장보다도 저점 대비해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코스닥이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펼쳐지는 글로벌 증시에 한국에서는 코스닥이면은 전 세계적인 부분을 대표한다면 나스닥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스닥의 이런 상승 흐름보다 코스닥의 탄력성이 더 컸다면 그만큼의 변동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나스닥이 조정을 조금 보일 때 코스닥은 속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할 때도 상당히 좀 빠르게 급락을 했었고, 올라올 때도 빨랐었고, 조정을 보일 때도 아마 나스닥보다 깊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코스닥이요. 그럼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글로벌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이슈거리들, 다시 나스닥으로 넘어올 텐데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물가지표, 평균 물가지표. 그래서 양적 완화의 기대 심리와 금리 인상이, 물가지표가 올라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심리들. 그리고 경기지표. 최근에 약간 리스크였다면 FOMC에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둡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경기 지표를 보면 제조업 지수가 괜찮아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요. 미국이 제조업 지수가 괜찮으면 시차를 두고 실업률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시차를 두고 증가를 하는,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출발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온 소식은, 현재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는 9월 3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 10시 33분입니다. 사실 실업수당 청구가 100만 건이 계속 넘으면 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100만 건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경기 전망에 대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상 뭔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식들이 다 나와버리면 조정을 생각한다는 거죠. 시장은요. 아마도 나스닥이 다소 오를 수는 있을 거죠. 나스닥이 다소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오늘이 될지 뭐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조정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11,500선을 이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조정은 아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쉬어가는 차원일 수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기대심리가 반영이 됐을 때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차익을 실현한다는 논리. 자, 그럼 다시 국내 증시 코스닥으로 와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나스닥이 좀 더 오르면은 투기적인 흐름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당장 뭐 900선 돌파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러면 좀 나스닥의 조정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깊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 미국 증시의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면 다음 주는 성장형 종목들, 코스닥의 지수와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을 실현해 두는 것도 1차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될 거다. 기회는 언제든지 나오니까요. 계속 나오죠, 기회는요. 국내 주식시장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900선을 뚫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차를 두고서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태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긍정적이라면 성장형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오르고, 사실은 약간 우량주 시장으로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약간 넘어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FOMC에서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면서 다시 그 부분이 성장형 종목들로 확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더 갭을 키워버리는 모습, 국내 코스닥도 그런 모습. 근데 최근에 뉴욕 증시 지표들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좀 더 우량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게 뭐 완전하게 전환된다기보다는 그동안 코스피가 덜 올랐던 부분의 일정 부분은 코스닥과의 갭을 약간은 메울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포트폴리오에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하셔서 지나치게 이제 코스닥의 성장 쪽 종목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예를 들면은 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백신이나 기타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옮겨와도 되지 않을까, 약간은 가치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입니다. 어쨌거나 뭐 누가 코스닥으로 가던 코스피로 가던 결론은 지금 시장은 한참 추가적으로, 물론 뭐 중간중간에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코스닥과 나스닥을 보면서 성장형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고 있어요. 성장형 종목이 좋죠. 당장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수익은 물거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이게 팔아야지 돈이죠. 매도해야지 돈이에요.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들 비슷한 거 또 들어가서 결국에는 확실하게 계좌에서 꺼내 나와야지 내 돈입니다. 증권 계좌에서 꺼내 나오지 않은 돈은 아직은 내 돈이 아니에요. 증권 계좌 돈이에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거는요. 최근에 시장에 새로 접근한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것도 한번 돌려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용들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 처음 시장을 접한 사람은 시장이 수익이 잘 나고 있다더라, 주식시장이 간다더라, 가고 있다더라, 누가 수익을 났다더라, 뭐가 이만큼씩이나 올랐다더라, 카카오가 뭐 100%가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면 그때 참여하죠. 그럼 시장이 항상 한참 탄력받아서 오르고 있으니까 그때 당장 참여했을 때 수익이 나겠죠. 성장성을 반영하는 종목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면서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량주들도 눈여겨봐야 돼요. 우량주가 성장성을 가져서 급등할 때 끝도 없이 올라요. 과거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 조선주가 그랬었죠. 건설주,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시장의 시총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런 종목들이 거의 진짜 무슨 개별주도 그렇게 폭등하시듯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을 때 과거에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죠. 계속 보유를 해야지 되냐? 근데 대부분 그렇게 참여한 투자자들의 답은, 결론은 그냥 보유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럴 때 듣고 싶은 얘기는 더 오를 거야,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당장 단기적으로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어요. 더 오를 것 같아서. 대부분 그거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 매도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은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는데 왜 안 팔았냐? 떨어지는데 안 판 거는 떨어졌다 다시 오를 것 같아서 안 팔았다. 자,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